안녕하세요. 6월 7일 토요일 아기자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했던 거를 조금 이제 공유를 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어, 지금 계속 쌍곡기야 이제 그 책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장의 마지막 1장의 3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at 인피니티. 그러니까 H는 아까 그때 했던 상반평면이었는데 거기서의 이제 무한에서의 바운더리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C 바가 이제 그 C에서 이제 무한점을 추가한 그런 그 영역이었는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그 원에 그 여집합이 있고 그 원에 이제 여집합이 어, 두 개의 성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C 바에서 이제 S1을 빼는 게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D라고 해서 디스크라고 해서 D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U1 제로 그리고 이제 U1 무한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C 바에서 이제 R 실수축에다가 무한점을 더한 것인데 걔를 뺀 것이 이렇게 그래서 얘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얘는 이제 H인 거고 상반평면이고 그리고 이제 그 Z 중에서 하반 평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Z 중에서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제 0보다 작은 부분을 모아놓은 그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데요. 그래서 원판을 결정하는 원이라고 이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C 바에서 A라는 원을 제거를 했을 때 생기는 어떤 요런 여집합이 있는데 그 연결 성분 가운데 하나를 D라고 한대요. 그리고 D를 C 바의 이제 원판 디스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D와 A에 대해서 이제 A를 가지고 이제 D를 결정하는 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every disk, 그러니까 C 바에 있는 모든 디스크는 어, 그 C 바에 있는 어떤 특정한 원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C 바에 있는 모든 원은 두 개의 이제 디스조인트 디스크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R이라는 게 H의 무한 경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R 위에 있는 점들은 이제 무한 원점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H 안에서 임의의 집합 어떤 X를 잡았을 때 그 무한 경계나 무한 원점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 무한 경계나 무한 원점을 왜 정의를 할까를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챗GPT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경계가 영역을 이제 통칭한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경계가 원인 영역을 통칭한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위 원판 U1 제로가 있을 때 이 U1 제로는 그 Z가 뭐죠? 그 거리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그 점들을 모아놓은 애들인데요. 그 바깥쪽 원판 U1 무한대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시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시로 이제 바깥쪽 원판 요원 무한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Z가 C에다가 무한점을 합집합을 한 그러한 이제 영역인데 Z 바가 이제 1보다 큰 그러니까 거리가 1보다 큰 애들인 거죠.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예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임의의 중심을 가지고 또는 그리고 이제 임의의 반지름을 갖는 원판 URZ0라는 것이 이런 경계가 원인 영역의 예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상수학적으로 어떤 단순성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을 제거하고 남은 어떤 각 성분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은 위상적으로 이제 2차원인 열린 공의 동형이래요. 그래서 원을 제거하면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원을 제거한 나머지가 뭐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위상적으로 2차원인 열린 공의 동형이라는 게 전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네 이해가 안 됐었고요. 원 원을 제거했는데 왜 얘가 동형이지?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네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복소 해석적으로 단일 연결이다. 그래서 심플리 커넥티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제시를 해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쌍곡기하에서 직관적인 어떤 해석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상반평면 H가 있고 그리고 단위원판 D가 있는데 얘가 이제 메비우스 변환을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정경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메비우스 변환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상반평면 H랑 단위원판 D가 메비우스 변환으로 이제 1대1 대응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D의 경계인 S1이 있는데 얘가 이제 H에 R에서 무한점을 합집합을 한 이러한 그 집합에 대응이 되고 그리고 그 내부가 쌍곡평면이다라고 해서 푸엔카레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메비우스 변환의 불변성 이 이제 제시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메비우스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고 직선을 서로 보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F라는 어떤 뭐 사상에 이제 그 A로 결정되는 이제 디스크를 넣으면 이게 메비우스 변환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FA에 의해서 결정되는 디스크가 있을 거고, 걔네 둘이 이제 그 서로 보존이 되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네, 같게 될 거고, 그럼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등각 지도나 아니면 뭐 함수론의 기초 작업을 하는데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요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원을 제거하고 남았는데, 근데 걔가 왜 2차원 열린 공의 동형인가?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챗GPT가 해준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왜 이런 그러면은, 걸 정의를 하냐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를 음, 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돼서 이런 이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뭐 무한 경계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조금 더 이제 파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네, 이제 챗GPT가 한 거니까 네, 그냥 막 까도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 많이 까셔도 됩니다. 한 시간 동안 까셔도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좀 내려가 보시면은, 네네네. 2번이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좀 네, 보면은, 그러니까 원이 그거, 여기서 말하는 원은 그 선 네, 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디스크가 빠진 게 아니라 딱 네. 그 얇은 서클. 원만 빠진 거잖아요. 네네. 요 경계만 빠진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원을 제거하고 남은 성분이라고 한 거니까 네네. 저 성분이 그 원의 안쪽하고 원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한 게 C 바가 지금 무한점을 추가한 구잖아요. 네, 구로 보고 있는 거죠. 구로 볼 수 있는 이제 관점을 얻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원을 하나 고른 다음에 그 원을 빼면은 구에서 원을 뺀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5에서 그렇게 생각, 5 빼기 1. 예, 네네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네네네. 가장
심플한 케이스가 이제 그 대원을 빼면 네. 위 방구, 아래 방구 이렇게. 네네네. 예. 근데 그 위 방구, 아래 방구가 그 2차원 오픈 디스크랑 동형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아, 네. 근데 그러면 그쵸? 잠시만요. 무한점이 들어가니까 되나? 그쵸. 지금 들어간 상황을 얘기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게 평면이 있고 무한점 넣었을 때 이렇게 구로 합치는 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썼잖아요. 네. 그러면 무한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 평면에서, 그려볼까요? 평면에서, 잠깐만요. 대충, 요게 이제 무한 경계라고 하면, 요, 지금 그린 원들이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얘가 이제 하나로 모이는 뭐 예를 들어서 북극점이 되면 북극점이 될 거고, 네. 거기서 원 하나를 빼면 얘가 아, 저기 이제 9니까 원이, 네, 그게 약간 얘는 이제 표면을 따라서. 네. 평면에서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아, 네네. 제가 그러면 이해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네네. 지금 평면에서 그러니까 평면을 디스크처럼 생각을 한 거고 여기가 이제 요 경계가 무한 점들인 거고 걔가 하나로 뭐 요 점으로 합쳐질 텐데 그래서 이렇게 구가 될 텐데 어 얘를 그 원을 빼면 요 대원을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요걸 빼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위에다가 대응이 되고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밑에 대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그쵸. 제가 얘기한 건 그거고요. 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말이 그냥 예로 저거를 대원을 이야기한 거지.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냥 아 원 그쵸. 네. 아무거나, 그냥 구 위에서 원 아무거나 잡고 네네. 그 안쪽이랑 바깥쪽 하면은 네. 다 오픈셋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픈 아 디스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네네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좀 쌍곡기하에서의 직관적 해석 이런 거는 솔직히 뭐 그 너무 이렇게 그냥 붕붕 떠 있는 느낌이고. 네, 네. 그렇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 네. 막 이렇게, 아까 막 정확하게 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해야 뭐 예시나 이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은 뭐 얘기를 해주길래 정리는 해놨는데, 네, 그래서 좀 뜬구름 잡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별로 이렇게 와닿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이게 네네네. 사실 그 뭐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냐면 네네. 이게 그 상반평면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C에서 상반평면 하면은 네. 그 아까 보여준 게 그 이매지너리 그 허수 파트가 양수인 거를 이제 상반평면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어땠지? 네,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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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뭐 저거는 뭐 반대로 한 건가? 뭐 아무튼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허수 네. 파트가 양수인 녀석을 만약에 우리가 상반평면으로 한다. 네. 그러면은 그 그냥 C 위에다가 결국에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으로 C 바로 얘를 그려서 네. 무한점을 뭐 대충 요거다.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절반이 어디서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네. 네. 이 절반이 이 구에서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네.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요 딱 그 0이 되는 점 있잖아요. 허수분이 0이 되는 이 리얼 이 네, 선 네. 있잖아요. 네. 얘가
무한점을 치게 되잖아요. 쭉 가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리만 지금 여기 딱 그 9의 관점, C 바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상반 평면이 디스크 같이 생겼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디스크로 보면은 근데 또 이렇게 뭐야, 원이 경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 아, 평면의 경계를 이렇게 그 뭐야, 긴 선으로 보기보다 음, 그냥 이렇게 원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방법. 네. 무한점,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네, 그렇죠. 네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제 조금 뭔가 일관성 비슷한 게 있으니까,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아, 얘는 여기 줌에서 표시가 된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저 그 복소 해석적으로 단일 연결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어디였죠? 밑에 위에 예, 그 미상적으로 아, 2차원 열린 공의 동형 그 다음에 복소 해석적으로 단일 연결.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저것도 복서 해석적으로 단일 연결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저기 성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네, 구에서 예를 들어서 대원 그걸 뺀다고 하면 성분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커넥티드 성분이 연결된 성분이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는 네. 상반구, 아래는 하반구. 근데 이 각각이 그냥 simply connected라는 거죠. simply connected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줄 같은 거를 잡았을 때, closed loop를 잡았을 때 그걸 한 점으로 수축시킬 수 있다. 왜냐면 구멍이 없으니까. 왜냐면 각각의 그 상반구랑 하반구는 구멍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음, 맞나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나요? 네, 단일 연결이 그 뜻이죠. 네, 음, 제 단일 말이. 연결이 컨티뉴어스 하다는 뜻인 건가요? 약간 그런 뉘앙스인 건가? 야, 여기서는 구멍이 없다는 뜻을 이해하면 돼요. 구멍이 없다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복소평면 자체로 생각하면 디스크의 외부 영역은 구멍이 있잖아요. 내부에 큰 구멍이 나 있는데 무한점을 포함하게 되면 무한대에서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구멍이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아, 저희 그런,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서 단일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네,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한점을 포함하면 구멍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상반평면도 이제 원래는 뭐 무한점 없을 때는 구멍이 있었는데 무한점 포함하면 단일 연결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구면하고 동일시하고 C 바를 그다음에 원을 빼내고 나면은 아까 그 디스크하고 똑같은데 디스크 자체는 구멍이 안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 연결인 거죠.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아, 네. 원래 단순 연결의 정의는 그 뭐 루프를 잡아서 한 점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그냥 구멍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소연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저 이해됐는데, 다시 조금 헷갈리게 된 게 그 원이라는 게 지금 제가 디스크는 평면이고 원은 선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디스크에서 원을 제거하면 이제 그 선이 빠지는 건데 어쨌든 그 선이 빠지면 평면이 그 안쪽에 작은 평면 바깥쪽에 그러니까 안쪽에 작은 평면 그다음 바깥쪽에 큰 도넛 모양 평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맞나요? 이건 그러면 예, 디스크에서 빼는 게 아니고 복소평면 전체에서 그 서클을 빼는 거죠. 아, 디스크가 복수평면 전체랑은 아, 다른?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네. 무한대 있는 지점을 표현하기 힘드니까 아, 네. 그냥 요걸 대충 전체라고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동그랗게 표현해가지고 이제 디스크라고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네, 제가 있겠다. 그렇게 헷갈린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체 평면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다 표시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대충 요 정도를 무한대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원을 제거하고 남은 각 성분이라고 할 때 그 원이 이제 무한점이 모인 그 경계면 어떻게 되죠? 그 어차피 무한점이니까 그 이상의 무한점이 더 있어서 어쨌든 간에 무조건 복수평면이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 거겠죠? 혹시 반지름이 무한대면 어떡하냐? 근데 그 원을 그런 제거할 때 건가요? 그 원의 반지름이 무한되면 잘 모르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위상적으로 복소 평면에다가 무한점을 추가시킨다는 것은 한 점만 추가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2차 평면에다가 그래서 무한대에 해당하는 그 서클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냥 한 점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9가 있는데 한 점을 음, 제거한 거죠. 반지름이 무한대면 한 점을 제거한 거랑 마찬가지다. 9에서 한 점을 제거한 거죠. 복소 평면에서 아, 네, 생각을 하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요게 제거가 될 거면, 뭐, 이거 하나 제거하는 것도, 어, 아닌가? 아니, 근데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이 저희가 정의를 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거는 약간 정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 거기까지 원으로 취급할 것이냐,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거고. 음, 네. 아, 네. 그럼 원으로, 원의 정의가 애초에 그거잖아요. 그냥 그 고정된 점에서 그, 그 어떤 그, 유한한 거리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무한히 멀리 있는 것도 모으려면은 그것도 정의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거를 음, 원으로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냐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음, 그거는 좀 정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설득이 좀 필요하고. 아, 그러면,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게 정의해도 되고, 그렇게 정의해도 되고, 그냥 안 된다고 정의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설득을 해야 되죠. 나는 네. 어떤 원의 반지름이 무한대인 걸 이렇게 정의할 거고 이게 왜 원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느냐를 설득을 해야지 사람들이 음, 그렇구나 하겠죠. 네. 아니면은 아니면은 저게 무슨 헛소리지? 이러고 네, 아, 시작하죠. 네. 저는 그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을 정의할 때 그 전에 그 공간을 뭘로 볼 것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하나는 RP2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Real Projective Space로 볼 것이냐. 아니면 CP1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그 정의하는 방식이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을 정의하는 방식이 RP2에서 정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CP1에서 정의를 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 그 Circle of Radius Infinity가 뭐야 적당히 정의가 되면 그 얘기를 하면은 뭐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죠. 여기서는 레디어스가 무한인 원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약간 아리까리한 게 좀 해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상반평면 H에 대해서 그 뭐야 경계를 원처럼 볼 수 있는 뭔가 관점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서.
그 전 챕터에서 이제 리만 스피어도 나오고 해서, 네, 그런 식으로 그, 네, 원으로 볼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였죠? 포엔카레 디스크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디스크도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약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좀 네, 드네요. 네. 네. 그 정도면은 괜찮은 감인 것 같습니다. 포엔카레 디스크는 여러 차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 괜찮은 감이신 것 같고,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상반 평면의 부분 집합인 이제 어떤 x라는 집합에 대해서 그 무한 경계가 이제 정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x 바라는 것은 x의 이제 클로저인데 얘를 이제 경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 x 바랑 이제 r 실수의 이제 교집합이다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L을 쌍국직선이라고 얘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L이 어떤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제 무한 경계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A와 이제 직선이니까 쌍국직선이니까 그 무한점에서 하나 만나겠죠. 그리고 아무데나 직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R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어디 무한대에 가서 어디에 만나겠죠. 그래서 두 점에서 이제 만나겠다. 그래서 그 두 점이 이제 경계가 된다. 무한 경계가 된다. 라고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예시로 이제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얘네 둘이 평행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이 이제 H 프라임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CK라는 것을 이제 잡는데 얘는 이제 그 C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그래서 K가 1, 2일 때 이제 C1, C2 하면 이제 LK를 그러니까 L1과 L2가 각각 C1과 C2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요 경계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C1과 C2가 어떤 한 점 X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얘는 닫힌 호인데 이제 X를 제외한 닫힌 호가 되고 그래서 R 위에 닫힌 호 하나랑 이제 점 X의 합집합이 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C1과 C2가 교차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그 경계가 C1에다가 R을 아까처럼 교집합을 한 거와 이제 C2와 R을 교집합을 한 것이 이제 합집합이 되는 그러한 집합이 되고 그게 이제 예시가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하나 만날 때고요. 얘는 안 만날 때인데 그랬을 때 그 닫힌 호 하나와 이제 점 X의 합집합이다. 그러면 뭐 요렇게 되겠죠. 닫힌 호 하나? 잠시만요. 뭐였지? X를 제외한 요게 되겠죠. 요거랑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C1과 R의 교집합이니까 요거가 되고 C2와 R의 교집합이니까 요렇게 네 점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직선을 그으셔서 두 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뭔가 쌍곡 그 상반 평면에서의 직선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네, 저렇게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점, 반원으로. 네, 아, 반원. 네, 그래서 두 점이 만나는 게 R 위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저 R, 그러니까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그렇게. 네네네.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선이, 그냥 아니다. 직선이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수직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래서 두 점에서 언제나 만나면, 네. X축이랑 뭔가 항상 수직이게 만나는 거죠. 그 끝점이. 그 네네네, 일반.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이면 수직이게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직선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수직이게 이런 식으로 그, 나오는 게 하나가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반원을, 여기가 이제 중심 이제, 실수축 위에 있는 반원이 되는데, 그제 그 전명주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예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도 그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와서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거고요. 첫 번째 그림이 여기 만나는 경우가 여기가 X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만나지 않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예시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책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 쌍곡직선들 사이에 이제 평행성의 두 가지 유형으로 무한 경계가 만나는 평행쌍곡 직선이 있고 이제 만나지 않는 평행쌍곡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데 얘가 만나는 거고 얘가 만나지 않는 그러한 평행쌍곡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설사이즈가 나오는데 L1과 L2가 평행쌍곡 직선이고 그랬을 때 L1과 L2가 울트라 파랄렐이라는 걸 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울트라 파랄렐인 것이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울트라 파랄렐이라는 조건이 그 어떤 쌍곡직선이 있어서 그 두 직선에 모두 다 수직인 쌍곡직선이 존재를 하는 것과 동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라라는 것인데요. 울트라 파랄렐이라는 것이 평행하기는 한데 평행하면서도 그 뭐였지?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울트라 파랄렐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파랄렐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평행인 거죠. 그래서 보여야 하는 것은 이제 울트라 파랄렐인 것과 어떤 이제 L 수직인 L이 있어서 그 L1과도 수직이고 L2와도 수직인 그러한 직선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네, 그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증명을 해봤는데요. L1과 L2의 어떤 가능한 조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L1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수축이 있으면 이런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고 L2가 또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가 P고 얘가 Q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상점은 이제 P, 무한대가 되고 Q, 무한대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직선인데 하나는 반원 이런 식으로 반원이 되는 형태이고요. 세 번째 경우는 L1이 반원이 되고 L2가 둘 다 반원이 되는 경우죠. 왜냐면 두 번째 경우에 이제 그 뭐죠? 얘가 반원이고 얘가 직선인 경우는 두 번째 경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인 경우 같은 경우는 중심이 이제 P와 Q 그려볼게요, 한번.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거죠. 그래서 중심이 요 중점이 되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요 길이가 되는 그래서 반원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러면 이제 L 퍼펜디큘러 한 것이 식은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그러면 M-P 여기가 M이니까 M-P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으니까 이제 두 수직선과 직교가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 파럴렐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원인 경우였죠. 그래서 x는 p인 것과 그다음에 여기 그 원의 중심을 A2라고 하고 반지름을 R2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 둘이 직교하게 되려면 요런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에 따르면 이제 요렇게 돼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P에서 A2를 뺐을 때 왜냐면 울트라 파럴렐인 경우가 그 이런 식으로 만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점에서도 만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생기고 그랬을 때
얘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여기 있는데 이제 반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여기가 E2고 여기가 P가 되겠고요. 그랬을 여기가 요만큼이 R2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원을 이런 식으로 잡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잡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직교하도록 이렇게 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쌍곡 공통직선이 돼서 그 만족을 하고요. 아까처럼. 그다음에 세 번째인 경우는 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면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아이고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요런 경우가 되고 잠시만요. A1에서 A2를 뺀 것이 그러니까 요 거리인 거죠. 요 거리가 R1과 R2를 합한 것보다 이제 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A1과 A2의 거리가 이제 R1과 R2의 차이보다 작도록 이런 식으로 돼도 되는데 그 얘가 그러니까 하나는 크게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R1R2보다 작다. R1R2보다 크다. 하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하나는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 사이에 이렇게 원을 집어넣어 주거나 아니면 요런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을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그,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되어서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부분이 이제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왼쪽 화살표 부분은 이제 공통직선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L1과 L2가 만약에 이제 이상점을 하나를 공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상점 하나를 그러니까 그 귀류법을 쓰는 거죠. 원래는 이상점이 하나도 공유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공유한다고 가정을 하고 걔를 이제 T라고 놓은 거고 그랬을 때 만약에 두 개 다 직교하게 되면 그 공통점에서 이제 접선이 수직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y는 0인 경우 그러니까 실수축 위에 있는 경우니까 그러면 접선이 존재해도 이제 둘 다 수평이거나 수직이어서 그 직교 이중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게 돼서 그 울트라 파랄렐이 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드시면 넘어가 볼까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지션이 나와서 P라는 게 이제 H에 있는 그러니까 상반평면 위에 있는 점이고 그리고 Q라는 게 어, R 바 위에 있는 이제 점일 때 그러니까 R에다가 무한점을 포함을 한 그 축 위에 있는 점일 때 하이퍼볼릭 그 쌍곡 H 상반평면에 P와 Q로 그 결정이 되는 그 쌍곡직선이 유일하게 하나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은 그 쭉 이렇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Q가 무한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P를 지나는 어떤 모든 쌍곡직선이 있을 텐데 그 걔네들 중에서 이제 Q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H 위에 어떤 P가 있고 그 다음에 Q가 여기 어딘가 무한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다. 잠시만요. 무한점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거고 요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만약에 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방금은 이제 이 직선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 P가 있어서 요렇게 원이 되는 경우는
이 무한점을 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직은 그래서 이제 무한점을 포함을 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 형태로는 안 나오고 그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Q가 무한대가 아닌 경우이고 그다음에 리얼 P랑 리얼 Q가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Q가 여기고 이제 요 직선 위에 여기가 P가 이렇게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직선 하나가 딱 유일하게 P와 Q를 지나가면서 그 무한 경계에서 이제 P를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직선이 되니까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Q가 또 무한대가 아니고 리얼 P랑 리얼 Q가 같지 않을 때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으면 이렇게는 못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못 지나가겠고, 이런 원을 그려야 이 원이 이제 P와 Q를 둘 다 지나갈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원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1.1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1절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원을 잡으면 이제 유일하게 원 하나가 잡힌다라고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엑셀사이즈가 P와 Q가 이제 두 개의 분리된 점인데, P와 Q가 유일하게, 유일한 하나의 이제 쌍곡직선을 결정을 하는 것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Q가 무한점인 경우도 이제 경우를 먼저 가정을 했을 때, 그 요런 리얼 Z랑 리얼 P가 이제 같은 그러한 Z들을 모아놓으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P가 있을 때, 아니다. P는 리얼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P일 때, 요런 직선이 이제 이 집합이 되고요. 걔가 이제, 어, Q가 무한점인 것을 가정을 했으니까, 그냥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Q가 여기 어딘가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P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얘가 무한점이니까 요 무한점 어딘가에서 얘를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가 이제 아까 위에 첫 번째 예시에서 봤던 그 유일한 쌍곡직선이 되고요. P가 무한대일 때도 그러면 그 동일한 논리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둘 다 무한점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PQ P가 Q가 잠시만요. Q가 그러면 여기 어딘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지우고 뭐 여기 어딘가 P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수직이등분선을 잡았다고 하면 그러면 요 이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요 점, 그러니까 중점인 거죠. 중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단원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반원이 유일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요, 원 C라고 하면, 이 C와 상반평면 H의 교집합이 되는 이러한 반원이 이제 유일한 쌍직선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받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그 경계는 사실 무한대잖아요. 네, X축은 다 무한대고 경계가. 네, 그리고 네, 무한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저 Y축 저 끝에 위로 네, 갈수록 가는 그 극한들이 다 무한인데 네.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다 생각을 해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점을 어떻게 뽑든지 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어떻게 뽑든지 간에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나 뭐 질문이나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 지금 하이퍼볼릭 지금 H가 쌍곡평면이 저 X축에 있는 점까지 포함을 하는 건가요? 어, 어,
제외하는 거 아닌가요? 상반 평면은 네, X축. 제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PQ가 저 X축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이면은 H에서 뽑은 게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네, 그쵸. 네. 네, 뭐 별로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냥 아, 근데 저기는 이제 저 엑서사이즈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애초에 그렇게 한 거고.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프로포지션도 그럼 문제는 없네요. 딱히. 아,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면, 네, 좋겠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축 위의 점은 H에 들어가는 걸로 치는 건 아닌 거.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 잠시만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고, 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1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좀 더, 뭐, 뭐였지? 2장 제목을 까먹었는데, 2장부터는 네, 다른 또 추가적인 뭐, 포엔카레 디스크나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혹시 또,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공유를 중지를 해볼까 합니다. 없으시면 일단은, 네, 공유를 중지를 하고요. 그래서, 쌍곡기하를 지금 그 1장을 마쳤는데, 1장을 하면서 든 생각은 약간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도 조금 든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쌍곡 기하라는 거를 약간 무한대를 포함하는 어떤 보통 이제 유클리드 공간 같은 경우는 그 무한대를 포함을 사실은 유클리드 공간은 무한대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무한대를 포함을 약간 억지로 해주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를 포함을 해서 근데 그 기대수에서 위상수학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접하다 보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원도 만들고 이제 구도 만들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나 보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 평행이 이제 뭐지 쌍곡 기하라는 게 그 평행인 직선이 두 개 이상이다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그런 어떤 공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명제들이 이제 잘 맞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씩 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반 평면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할까? 함의는 그 평행선이 무수히 많다. 한 직선과 평행 직선은 L1과 평행한 직선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고,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상반 평면, 그러니까 그 쌍곡 공간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로서 좀 다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상반 평면인 거죠. 어, 근데 무수히 많다는 네네. 두 개 평행인 이상이면 직선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는 첫 번째 시간에 하기는 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어,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려고 굳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나? 약간 이런 저는 생각이 좀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 그 직선에 대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물론 그 점이 무한점일 케이스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평행선을 무한히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네네네. 그 말씀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이거를 좀 뭔가 다루려고 할 때 저희는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R2라는 구체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랄까, 뭐 사용 공간이라고 하면 뭐 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쌍곡 공간에서는 상방평면을 생각할 수 있다, 모델로서. 음, 뭐 거기 위에서 좌표를 잡고 뭐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열린 원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제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맥락에 따라서 뭐 어떤 게 더 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모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네. 시작하기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네네. 인, 좀 인트로덕션인 것 같아요. 딱 쌍곡 공간 기하를 배울 수 있게 되는 약간 동기를 주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그 위에서 좌표를 잡고 뭔가 할 수 있다 해서 동기를 준 것 같아요. 공부할 동기를 준 것 같아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그 재미없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거에 다 중요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지만 조금만 이제 관점을 좀 더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평행선 공준이 그, 그 사실 그거잖아요. 그냥 직선 하나 주고 직선 밖에 점을 줬을 때 그 그 주어진 직선 밖에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하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쌍곡기하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관찰을 하셨다고 했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따라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무한히 다른 직선들의 구분이 되냐? 네네. 구분이 되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얘기한 이제 무한대 그 구조를 주면은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무한점 쭉 밀었을 때 이 평행선이 어디를 치느냐로 그 정의가 되겠죠. 아, 그 부분이 되겠죠. 네. 네네. 정의가 된다기보다. 네. 그 직선 하나 쭉 그려놓고 바깥의 점을 그려놓고 얘를 그 안 만나는 직선을 그리면은 이제 무한점에 어디를 찍게 되느냐로 구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바운더리 앳 인피니티를 먼저 정의를 했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 인과관계로 보기보다는 약간 그 뭐야 평행선이 무수히 많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무한을 도입하면은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이점이 있다 정도로 음, 그 정도 관점으로 그냥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그 논의했던 그 관점을 가져오면은 이게 그 평행선,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구분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보면, 음, 약간 네. 논리와 계산 중에 논리적인 측면의 이점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네네네. 네. 아, 계산에 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고, 네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는 거잖아요. 평행선에 네, 무한계가 있다라는 거.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무한점이 있으면, 네. 그 무한계의 직선이 어떻게 적히는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다 해준 것 같아요. 반지름에 따라서도 다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X축 평행 이동해서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 사실 모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다 뭐랄까 디스크라이브 한 거죠. 음. 근데 또 근데 조금 그게, 신기했던 게, 네. 이제 이건 아니, 그냥 맞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톤을 바꾸면은,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죠라고 하면은 약간 왠지 그게 목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게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고 저희가 아는 게 너무 적고 그게 목적이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걸 할 수 있다 정도. 음, 무한대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조금 이제 신기했던 게 평행도 종류가 있다라는 게 아까 그
일반 파랄렐하고 울트라 파랄렐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또는 뭐 그러니까 상반평면이 실수축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실수축 자체도 이제 경계가 되는 건데 그럼 그 경계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구별을 한다는 것도 좀 네, 신기했고 네. 네, 그게 가능한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무한대가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약간 그 조금 대충 러프하게 하면은 그런 뜻이잖아요. 약간 평행한 두 직선이 쭉 무한대까지 가면은 점점 멀어져가지고 다른 데 찍히는 거랑 쭉 무한대에 가면은 사실 뭐 약간 너 막 계속 멀어지지는 않아서 나중에 뭐 인피니티에서는 뭐 만나는 것 같은 그림이 된다거나 약간 음. 지금 그것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바운더리 앤 인피니티를 도입함으로써. 네. 네, 그것도 한 가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행선들의 뭔가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음. 네, 네. 또 드는 생각이 그 쌍곡, 그 상반 평면에서는 그 직선짜리랑 그 반원짜리의 직선 있잖아요. 근데 네, 네, 네. 그게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견상 저희가 그냥 그게 달라 보이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히 똑같은 네, 직선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럼 그걸 따지려면 뭘로 따져야 되냐 싶을 때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매트릭을 따져야 되나? 각 포인트마다의 그 내적 값을 따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두 직선이 완전히 구분할 수 없고 쌍곡 공간에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까지 보여야 사실 직선의 종류가 유클리드 관점에서는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쌍곡 공간의 관점에서는 그냥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종류가 하나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류가 하나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근데 거기에는 사실 좀 뭔가 그 전제가 좀 정의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는 게 누가 구분을 못 한다는 거냐, 어떤 센스에서 구분을 못 한다는 거냐, 이 얘기가 좀 음.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뒤에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단 약간 질문, 네. 아,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냥 질문으로 남겨두고, 되게 좋은 질문으로 남겨두고, 네. 뒤에 뭐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일단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간단한 그러니까 뭐라 문제네요. 그래야 되지? 아니, 그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아, 무슨 센스에서 구분을 못 한다는 거냐, 이거죠. 음.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그 농담 있잖아요. 수학에서는 그 위상 수학자는 도넛과 커피 머그잔을 구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구분을 못 한다는 정의가 거기에 딱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호메오모피즘으로. 네. 그러니까 호메오모피즘 관점에서 우리가 구분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선을 그 뭐야 그 반원과 그 하이퍼볼릭 그 라인 그 이제 직선을 구분을 못 한다라고 하려면 어떤 센스에서 구분을 못 한다는 거냐? 이 얘기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되죠. 네. 좋은 그거는 질문이에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걔를 통과하는 직선은 유니크하다는 나왔어요. 하이퍼볼릭 라인. 네, 네. 네, 네. 하이퍼볼릭 라인으로. 네. 아, 두 그래서 개가 네. 있다는 나왔어요. 두 개가 있다. 왜냐면 그 X축이랑 수직한 직선이 하나 있고 아니네. 잠시만요. 뭐였지? 아, 잠시 헷갈리네요. 아,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헷갈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내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기 뭐. 있는데 네. 두 점을 지나는 아, 그렇지, 그렇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 였던 것 같아요. 음, 네네네. 그거는 네, 첫 번째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음, 네. 아무튼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조금 보면은 어, 뒤에 가면은 좀 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테니까. 네. 네, 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뭐 2장, 3장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공부를 좀 쭉쭉 더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간단하게 레코드를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